판단력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한번 결혼 생활에 실패해서 재혼 사문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혼 후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배우자 신경 안 쓰면서 혼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을 겁니다. 어느 날 길고 긴 인생에서 외롭지 않게 말벗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금씩 재혼, 사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보통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남자 같은 경우는 혼자 육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배우자를 찾는 목적이 대부분이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에서 본인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경제적인 안정을 느끼고 싶어서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처음 결혼에 실패해서 재혼한 사람들이 다시 이혼할 확률이 높다는 여러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재혼이 초혼에 비해 이혼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한번 이혼이라는 인생의 쓴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결혼이라는 생활을 하고 싶어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이혼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 재혼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친구 또는 애인으로 관계를 지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조언해주는 이혼 후 재혼을 하면 안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혼 가정 구성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자녀들이 있다면 재혼 가정이 가족 구성이 복잡해지면서 처음에 좋은 의도와 달리 결국 모두 불행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남편의 자식이나 아내의 자식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반감을 갖게 되고 부부 사이에도 내 아이를 차별한다는 생각에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처음에 남자들은 아빠 노릇을 하려고 의붓자녀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때 훈계를 한다거나 도를 넘어섰을 때는 처벌을 할 때가 있는데요. 남자의 의도와 달리 좀 예민한 엄마가 보게 되면 가정폭력 혹은 아동학대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해서 다시 파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남자가 그런 행동을 보일 때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 남자가 의붓자녀라고 학대하나 또는 막대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런 행동들이 계속되면 결국 참지 못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화풀이까지 하게 되어 파국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이런 재혼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은 재혼 후 각자의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후회하고 다시 이혼하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전에 배우자와 이혼한 문제가 뭔지도 모른 상태에서 단지 외롭다는 이유로 재혼을 하게 될 확률이 높으며, 그렇게 재혼을 하게 되면 90% 이상 다시 이혼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이혼한 부부에게 이혼 사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돌아오는 답변이 성격 차이입니다. 이 말인즉슨 배우자가 나와 다른 가치관을 주장한다거나 다른 성격을 보일 때 조화롭게 맞춰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큰 이유가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의 성격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더 이상 나의 성격을 맞춰주기 어려워서 이혼을 선택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격 차이로 이혼한 부부들은 본인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시간이 흘러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만남을 이어갈 때는 간도 쓸개도 모든 것을 빼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식어서 본인의 원래 나쁜 성격이 드러나서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돈 때문입니다. 보통 재혼을 해서 다시 이혼하는 경우 처음보다 법정 다툼이 더욱 치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초혼과 달리 재혼 때는 각자의 자산이 처음 결혼 그때보다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혼한 배우자가 나의 재산을 탐내서 이혼할 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소송이 치열해진다고 다수의 변호사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처음 결혼해서 받은 위자료 또는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받는 양육비 등을 재혼한 배우자와 공동 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자산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두고 복잡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의 재혼한 배우자가 매달 양육비로 처음 결혼한 배우자에게 돈을 보낸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져서 못 견디고 다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재혼한 배우자가 매달 큰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생활비로 소액을 준다는 이유로 나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불신으로 참다가 다시 이혼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사소하면서도 중요한 돈 문제 때문에 재혼 후 너무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 재혼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이 뭘까요? 법륜 스님은 재혼할 때 가장 중요한 점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서로 요구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첫 결혼 때는 내 남편 내 부인한테 이래라 저래라입니다. 부인도 남편한테 요구가 너무 많고 남편도 부인한테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요구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사실 서로에게 요구가 없으면 다툴 일이 없지요. 그렇게 또 요구하는 관점을 가지고 재혼을 하면 실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의 생활을 인정하고 공동의 생활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대한테 나를 자유롭게 살도록 놔둬라 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의 자유를 속박할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혼이 아니라 조론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은 헤어지는 것이고 조론은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했는데도 아내는 남편만 남편은 아내만 보고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제 늙어서 각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취향도 살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자유롭게 만나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꼭 다른 여자나 남자를 만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은 서로를 너무 옭아매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요즘 한국 남자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남편은 은퇴하면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어 하는데 부인은 시골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시골 가면 고생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시설도 없는 데다가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은 가고 싶어 하고 부인은 절대로 안 가려 해서 갈등이 많습니다. 부인은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배운다든지 그림을 그리고 싶다든지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두 사람이 합의해서 결혼을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고향에서 전원 생활하면서 농사 짓고 싶으면 농사 짓고 부인은 도시에 있고 싶으면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든지 2달에 일주일씩 같이 지내든지 하는 방식으로 협의합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 일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조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가요? 또 프랑스의 경우가 있어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할 때 재산을 반드시 반반씩 나눠야 합니다. 결혼의 의무를 법률적으로 너무 강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서로 헤어지고 싶을 때 두 사람의 의사로 헤어지지 못해요. 원래 법이란 결혼한 당사자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것인데 법률적인 제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현재 결혼하려는 사람의 절반이 계약 결혼이라는 형태를 선호합니다. 계약 결혼이란 이 사람하고 조금 살다가 저 사람하고 조금 산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살다가 서로 합의해서 헤어질 때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으로 다투지 말자, 법정 투쟁하지 말자고 합의하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헤어지자라는 겁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조차도 계약 결혼했다는 사실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계약 결혼한 가정이 일반 우리들의 가정과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계약 결혼한 부부도 애들 키우고 여느 가족처럼 살아요.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에 의해서 가족을 유지하는 겁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한국의 결혼 풍속은 서로 상대를 너무 조이고 속박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 그런 속에서도 밖에서 자유롭게 살며 답답한 걸 풀지요. 여자는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 게 필요하지만 가능한 이제는 꽉 조여 맨 속박의 끈을 조금 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한다고 할 때 기존의 결혼 풍속과 같은 생각으로 결혼한다면 그건 시대에도 안 맞고 두 사람에게도 안 맞습니다. 공통분모는 최소한으로 두고 거의 친구 수준으로 생각하여 각자 자유를 인정하는 관점을 가져야 재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혼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하고 먼저 얘기해서 교통 정리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재혼을 권유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가족들의 관계가 좀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아버지 아닌 사람을 아버지라 불러야 하고 어머니 아닌 사람을 어머니라 불러야죠. 어머니도 둘이고 아버지도 둘이에요. 또 일가 친척의 관계도 있는데 이렇게 현실에서는 고려할 것이 많이 생겨서 좀 복잡합니다. 자녀 결혼식 할 때 부모석에 누가 앉아야 하는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재혼하셨는데 자식 결혼식에는 생모를 모셔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되어서 결혼식 하기 괴롭습니다 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모를 안 치겠다고 하니까 양모는 어릴 때부터 내가 너희를 키웠는데 어떻게 자리에 여자가 앉느냐 여자는 낳은 거밖에 더 했나 합니다. 또 생모는 내가 널 낳아 내 품에서 젖 먹여가며 키웠는데 적어도 결혼식 할 때는 엄마 노릇해야 하지 않나 하니 정작 아이들은 갈등이 되어서 결혼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전에 자녀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20살이 넘었으면 부모가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20살 이하일 때는 재혼에 대해서 반드시 자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녀가 20살이 넘으면 굳이 자녀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녀들과 합의하지 않으면 부모 자식 사이가 멀어지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복잡한 게 많아지거든요. 재혼을 할 때도 반드시 자녀들하고 먼저 이야기해서 교통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죽으면 무덤은 원래 남편 옆으로 한다라든지 아이들 결혼식에는 원래 부부가 간달라든지 교통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커서는 괜찮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재혼하여 같이 살게 되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재혼한 아내가 자기 자식을 더 편애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섭섭해집니다. 애들이 불만하면 그렇게 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친엄마한테 애들이 이르면 친엄마가 전화를 해서 또 뭐라 그러죠. 황혼 결혼을 하면 아무리 두 부부가 친해도 내 자식보다 다음 순위가 되지요. 자식이 더 우선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서로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자식과 부부 사이의 관계가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전 남편 전 아내 질투하지 않기입니다. 상대가 상대의 전 남편 혹은 전 아내와 연락하는 것에 대해 질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원래 같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괜히 긴장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머리가 너무 아파집니다. 그래서 결혼할 아내 남편이 전 아내 전 남편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 남편 전 아내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엄마이고 내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의 의심을 품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세 가지를 재혼 전에 검토해 보세요. 어지간하면 재혼하지 말고 친구로 지내세요.
엄마 친구, 아빠 친구, 그러니까 남친, 여친으로 지내도 괜찮아요.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재혼을 하면 재혼에 성공합니다. 첫 결혼이 시끄러웠던 것은 처음 해봐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이젠 한번 해봤으니까 실수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잘 조절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재혼의 부정적인 면을 설명드리면 간혹 그래도 나이 먹고 노후에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옆에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재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영국의 타임스라는 신문사에서 영국에서는 매년 10만 명이 재혼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결혼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결혼의 만족도는 초혼의 경우가 60%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한쪽이 재혼인 경우가 50%, 제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두 사람 모두 재혼인 경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재혼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불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혼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재혼보다 서로 여행 또는 맛집을 다니시면서 단순히 남자 여자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이 들면 내 핏줄인 자녀들과도 며칠 시간을 보내는데도 문제들이 생기는데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과 다시 어떻게 살까요? 재혼보다 친구처럼 연인처럼 가끔 만나 연애만 하다 좋은 관계로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신다면 그때 돼서 미운 정 고운 정 들어 못 헤어질 정도 되면 그때 돼서 재혼을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